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쓰고 가족끼리 잠깐 어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가족끼리 다녀오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제 저녁에 아이들이랑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싱싱이를 가지고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싱싱이를 타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둡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아이가 제 발 뒤꿈치를 싱싱이로 진짜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오른쪽 발 뒤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기에서 다 까지고 피가 꽤 많이 났거든요. 음 근데 인제 거기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게 불과 한 50 미터 떨어진 곳에 그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들 몇 명 3 명이서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랑 제가 부딪혔죠. 근데 이 아이는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슝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저희 딸이 남을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과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 같으면은 인제 거기 다친 분한테 제가 대신 가서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하고 아이를 불러서 사과를 시키고 아이에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깐 조심해서 다녀라."라고 주의를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쪼금 그 사람이 저에게 올지 말지 고민을 하는가 해서 쪼금 기다렸는데 전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엄마들끼리만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많은 문제들 그러니깐 뭐 폭행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참 많은 범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사람의 그런 인성과 인격은 아이에게 학원을 많이 가르쳐 주고 다니게 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가 될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정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인성을 키워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혹시 여기 저처럼 부모가 계시다면 근데 바꿔 생각하면 저부터도 저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돼서 저도 반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편에 인제 놀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같이 저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남주님, 딸기팔공님, 식탐의 재앙님, 고촌 날다람쥐님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제 날씨가 쪼끔 더워지다가 주말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다시 살짝 쌀쌀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겠죠. 날씨가 더워지면 인제 에어컨도 사야 되고 선풍기도 사야 되고 뭐 모기 기피제도 생각해야 되고 방충망도 봐야 되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 또 하나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고촌 날다람쥐님 더운 날씨 너무 싫어하세요? 저도 더운 건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제 생일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여름을 굉장히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팔공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수술도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서 마음이 되게 급하실 것 같아요. 음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저도 아이들 거를 사 주고 또 인제 친구들이랑 "너 못 써."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바를 것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가 좋을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선크림을 치면 연관 검색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뭐 SPF, PA 지수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게 많은데 요 영상 하나로 나중에 이런 구입을 하실 때 쪼금 도움이 되시고자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하고자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선크림은 저희 올케가 저한테 선물 준 거를 아이들과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올케에게 선크림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선크림은 뒤에서 사진을 제가 찍기는 했는데 특정 브랜드는 저는 "이게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거저거 되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은 인제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태양 광선 중에서 인제 저희 되게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 일어나는 영역에 있는 이 파장의 빛이 우리의 피부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염증 작용, 그리고 멜라토닌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흑색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약재를 자외선 차단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290에서 320 나노미터의 광선, 요 사이의 광선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우리 이제 선크림 없이 햇빛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벌개지잖아요. 처음에는 화상처럼 벌개지고, 요러한 증상들은 좀 더 하얀 친구들일수록 벌겋게 되는 증상이 더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겋게 된 다음에 그게 조금 가라앉으면 인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까맣게 타는 거죠. 어 보통 근데 요거보다 인제 320 보다 더 긴 파장, 340에서 360 광선은 이것 때문에 피부가 흑색화가 발생을 하게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영역대, 각 영역대에 따라서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이 쪼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피부의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90에서 320 나노미터 광선을 흡수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되지만, 염증, 빨갛게 되는 이 염증뿐만이 아니라 까맣게 흑색화가 되는 거를 방지를 하려면 340에서 360 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광선을 차단해 주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뭐죠? 여기 제가 인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인제 여기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보라색보다 더 바깥으로 있는 게 인제 자외선이죠. 그리고 빨간색보다 바깥으로 있는 게 인제 적외선이고, 마이크로웨이브, 인제 우리 뭐라 그러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인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인제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면은 엑스레이. 그래서 인제 우리 뼈는 투과를 못 하지만 근육과 살은 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가시광선 중에서 빛보다 파장이 짧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X선보다는 파장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성은 X선보다는 떨어지지만 가시광선보다는 투과성이 있다. 그래서 파장이 X선은 길어서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나오는데 뼈는 그대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X선이 거기 좀 투과를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포나 세균을 파괴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 다 적외선 살균기에 접시나 숟가락, 젓가락, 컵 같은 거를 넣어 놓잖아요. 이 자외선도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뉘는데요. C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사람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80에서 320 나노미터 염증을 일으키는 파장은 주로 자외선 B, 그다음에 흑색화까지 일으키는 거는 자외선 A. 근데 자외선 A가 숫자가 크잖아요. 조금 더 깊이 침투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름이 진다든지 이렇게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데 자외선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파괴와 살균력이 자외선은 굉장히 강하고요.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외선 C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아서 성층권에서 대부분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자외선 A와 B를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A와 B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외선 A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자외선 A죠. 울트라 바이올렛이 자외선이고 A, 그래서 UVA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피층을 뚫고 진피층까지 도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되는 이제 주름이 지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A 자외선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해가 오늘처럼 구름이 많이 낀 날, 그리고 밤, 그늘 이런 데서도 다 통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리창도 통과를 한다고 하니까 실내에서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실내에 있어서 햇빛을 볼 일이 없어서 자외선 차단제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외선 A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창을 뚫고 어두운 날, 흐린 날에도 우리 피부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외선 B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를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표피층에 흡수되면서 화상을 일으켜요. 아까 염증 작용을 요 파장대가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해가 강한 여름철에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피층에서 굉장히 화학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B를 차단을 효과적으로 잘 할 경우에서는 피부암에서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은 80%까지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논문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B 같은 경우에서는 하지만 B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A 같은 경우에서도 노출 시간이 피부를 그을릴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면 피부암의 발생을 같이 높여준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A와 B 자외선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모든 계절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올케에게 받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윤작이라고 요즘 신세계 쪽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네랄 베이스죠. 그래서 미네랄 베이스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PF라고 써 있고, SPF는 뭐냐면 Sun Protection Factor예요. SPF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차단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자외선 B였잖아요. 그래서 이 B를 잘 차단했을 경우에서는 홍반이라든지 일괄 화상을 예방을 해주고, 이것을 잘 차단을 해주면 간접적 피부 그을림으로 인해서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잘 방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햇빛을 많이 쐬실 일이 있고, 특히 수영장에 계시거나 선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미나 주근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SPF 지수를 잘 보시고 잘 차단을 해주시면 자외선을 많이 쐰으로써 발생을 하는 기미라든지 주근깨를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PA라고 써 있고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3개가 있어요. PA 같은 경우에서는 Protection Grade of UVA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 A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을 한다고 그래요. 피부가 노화가 되기 이전에는 건조가 또 하나의 팩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름,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A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 그을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잘 A를 차단함으로써 색소 침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탐의 재앙님, 운동을 할 때 선크림을 안 바르셨는데 이제라도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떠한 운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요 지수를 잘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고 얼마 전에 여행을 갔을 때도 이거를 발라 줬는데요.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더라고요. 백탁 현상 하면은 이제 얼굴이 좀 허옇게 되고 번들번들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미네랄이 베이스가 된 선크림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얼굴에 발라줄 때 로션을 발라주는 것보다 제가 화장을 할 때 얼굴에 바르는 그런 선크림보다는 뭔가 잘 펴발라야지, 안 그러면 조금 뭉치는 그런 뻑뻑한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미네랄이 베이스가 되는 무기자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요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딸기80님, 이제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무기자차 분류가 있는데 제가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정말로 그냥 50, 저도 무조건 숫자가 크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PF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요. 이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피부과 시험 문제였어요. 자외선 제품을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피부에서 홍반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외선량, 자외선량이 인제 내 피부에 닿아서 홍반을 일으키는 거를 고 양을 MED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바른 생피부가 홍반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자외선량을 뭘로 나누냐 하면은 그 제품을 바르고 나서 얼마나 자외선량이 빨갛게 되는 데 필요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해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똑같은 빨갛게 되는 작용을 하려면 엄청 센 자외선량을 쐬야겠죠. 그러니까 위에가 숫자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눴을 때 숫자가 몇이 되는지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SPF 43, 제가 아이들에게 사용을 한 요 제품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가 홍반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외선량보다 이거를 바르면 43의 자외선량이 있어야지 똑같은 정도의 홍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외선량이 1일 때 피부에 닿는 자외선량이 바르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4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 말장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량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SPF 25보다 50은 자외선 차단이 2배 더 잘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이거 되게, 저도 이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대구 랭커님 수학 어렵죠? 이거 저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굳이 볼 일이 없어서 저도 한 16년, 15, 16년 만에 본 거거든요. 이 숫자를.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님 정말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숫자가 50이면은 25보다 차단이 2배 잘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SPF 8이면 자외선 차단율 87.5%, SPF 15는 자외선 차단율 93%, SPF 30이면 약 97%를 차단한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SPF 30도 자외선을 97%를 차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차단을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SPF 50,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약품으로 쓰이는 SPF 100을 쓰는 경우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100%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커도 자외선을 100% 차단을 해주는 차단제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굳이 우리가 무조건 야외 생활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50만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SPF 100이 있어요. 근데 SPF 100은 저희 아빠가 이전에
아프리카 지역인가 중동 지역으로 인제 의료 선교를 가실 때 그거를 어디서 피부과인가 어디서 받아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SPF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은 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 차단율을 쪼끔 더 쉽게 보여준다면 선스크린을 아예 안 쓴 경우에서는 태양 광선을 그대로 100을 우리 피부에서 받아들인다면은 15를 쓰면은 93%, 30을 쓰면 97%의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일부만이 우리 피부에 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 가려졌네요. 차단 지수가 높다고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치워야 되는데 차단 지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지수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암남주님 맞습니다.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너무 높은 경우에서는. 차단 지수보다는 이것을 자주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SPF 50을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30을 여러 번 더 바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르고 한 2-3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고 반복적으로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핸드폰도 하고 요즘은 또 마스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온 가족이 마스크를 벗었더니 요 눈 밑은 하얗고 여기는 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차단 지수가 높은 거를 사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차단 지수 제품을 자주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맞습니다. 내가 바르기 편한 것들을 자주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함익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피부를 구할 것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3-4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PA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도입을 한 개념인데요. 아까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MED라고 그래서 미니멀 에리데마, 홍반이 되는 도시지였잖아요. 여기는 미니멀 피그멘테이션 도시지래요. 그래서 MPD를 쓰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피그멘테이션이 되는 자외선 차단 양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을 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지수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 문헌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method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UVA가 지속적으로 피부를 태닝을 하는데 피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점수를 매긴대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까 맨 피부가 피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걸리는 자외선 지수로 나눕니다. 무엇을? 그 제품을 쓴 피부가 피그멘테이션이 되는데 필요한 자외선 지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에서 4인 경우에서는 플러스 1, 4에서 8인 경우에서는 플러스 2개, 8에서 16인 경우에서는 플러스 3개를 쓴대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제품에서도 플러스가 여기 3개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프로텍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6 이상인 경우에서는 플러스가 4개가 되는데요. 가장 좋기는 하지만 아직 이런 제품은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지크 옥사이드 함유량은 PA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PA 포지티브 3개인 기준으로 15% 정도의 함유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시면서 징크 옥사이드가 얼마 있는지도 아마 생각을 해주시면 또 재밌는 하나의 지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무조건 지수가 높다라고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유기자차 얘기긴 한데 외출 20분 전에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약속이 있어서 10시에 나갈 거다. 그러면 9시 반에서 9시 40분 정도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시면 효과가 가장 좋고, 나가서도 뭐 핸드폰도 받고 얼굴도 비비고 얼굴도 만지고 하니까 약 3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덧바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PTMM이라는 그 화장 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데, 이분은 남을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이제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선생님은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얼굴에 바르고 나가고 스틱 형태를 이렇게 피부에 녹여서 이렇게 바르거나 해도, 화장을 하시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바르면 조금 더 피부가 이런 화장이 덜 지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팁들도 여성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닿는 부분들, 그리고 물에 잘 닿는 부분, 예를 들면 양치를 하면서 입 주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워지니까 자주 덧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치는 굉장히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황인종과 백인, 흑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놓이느냐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 가실 경우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읽었는데, 호주 이런 적도 주변은 오존층이 얇아서 상대적으로 자외선 투과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건 문헌을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라면 더 자주 덧바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이나 바다, 해변을 가실 거면 SPF 50 이상, 그리고 PA 지수 3 이상, 그래야지 A와 B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등산 스키장에서는 SPF 30 이상, PA 2 플러스 이상,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SPF 15 이상, PA 1 포지티브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가장 본인이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어쨌든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기로는 SPF 30 정도가 그래도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궁금해 하셨던 유기자차, 무기자차입니다. 딸기팔공님. 유기자차는 저도 처음에 유기자차가 뭐야라 그랬는데, 유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데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차단제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영어로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선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한 게 유기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는 인공으로 합성한 유기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자외선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유기 물질이랑 자외선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적외선 형태로 이게 다시 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논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열 에너지가 분출될 때까지 시간 때문에 피부 노화가 이 열이라는 자극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어디까지 논문이고 아직 그러한 부분이 아주 딱 학설로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러한 재밌는 시각들도 있네요. 열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자외선이 적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영어로 된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기자차를 바를 때는 러빙을 잘 해라. 왜냐하면 러빙을 잘 해서 피부에 잘 흡수가 되게 해야지 이러한 화학적 차단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반면 무기자차는 블락, 그러니까 진짜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쓱쓱 발라도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기자차는 쓱쓱 바르기는 사용감이 되게 뻑뻑해요. 어쨌든 유기자차의 굉장히 주된 성분들을 꼽자면 옥시녹세이트, 옥시벤존, 그리고 아보벤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옥시녹세이트랑 옥시벤존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보벤존 같은 경우에서는 A를 차단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출 20-30분 전에 발라줘야지 효과가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부에서 반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근데 유기자차의 장점은 피부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 사용감이 굉장히 좋고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의 미용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옥시벤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성 논란이 있대요. 사람에게 뭐 더 유해한 역할을 한다. 옥시녹세이트 경우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건강적인 유해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성분들이 해양 생태계나 해양 환경들을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옥시벤존과 옥시녹세이트 성분을 함유한 차단제는 판매가 금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같이 성형외과 얘기를 했던 김준영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래서 일부 되게 산호초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이 성분들을 반입이 금지돼 있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은 해봤는데 잘 못 찾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혹시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식탐의 재앙님, 유기자차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전이 다른 거고 조금씩의 특징이 다르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성분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생태계 파괴라든지 유해한 성분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서 유기자차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쓰시지만, 유기자차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손등에 조금 테스팅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셔서 화장품을 사실 때 꼭 샘플을 받아보고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발라보고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 발라보고 괜찮으면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팁들도 또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예요. 그래서 영어로 선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락을 아예 해버리는 거죠. 자외선을 산란을 시키고 반사를 해서 피부가 침투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FDA에서 공인된 건 딱 2가지 성분만 있습니다. 산화아연,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아까 제가 PA 지수 플러스 3개인 경우에서 징크 옥사이드의 성분이 약 15% 정도다라고 기준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산화티타늄 요 2가지 성분만 공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2가지의 특징은 굴절율이 굉장히 높은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고 그 막 때문에 자외선이 거기서 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광물성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뻑뻑하고 하얗게 들뜨는 백탁 현상이 있고, 대신에 아까 유기자차랑 다르게 바르는 즉시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뭐 화학적인 작용을 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르면 그냥 거기서 반사가 바로 되기 때문에 대충 발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치금님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다행히도 무기자차가 어쨌든 피부가 상대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에게서는 트러블이 덜 일어나고, 근데 하얗게 돼가지고 미용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게스트 한 명 불러서 바르면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이러한 게스트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피부과 의사들의 의견은 그럼 어떻느냐. 선크림. 아까 함익병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걸 쓰세요 라고 어느 2가지의 우위는 없습니다. 본인의 피부 상태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자외선 차단제는 그럼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용도에 맞게 내가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휴대하기 편하고 들고 다니면서 잘 바를 수 있고 발랐을 때 나한테 트러블을 안 일으켜서 제가 가지고 다니기 좋다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차단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려고 이거저거 굉장히 돌아가면서 많이 썼었는데 어떤 거는 아이들이 눈물을 질질질 흘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눈가를 피해서 발라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후기를 보고 산 건데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피부가 정말로 예민하신 분들이다라는 경우에서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더 피부에 좋다. 그리고 적어도 SPF 30 이상의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해가 없더라도 1년 내내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외선 B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창도 통과하고 구름도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고민이 됐던 부분은 제가 이전에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몸에서는 태양 광선을 통해서 대다수의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면 비타민 D 결핍증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논문마다 데이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연구를 한 지역이 다 다르고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너무너무 다른데 결국 제가 가장 최근 것으로 리뷰 논문, 그래서 이 논문들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낸 논문을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100%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보셨잖아요. SPF 50도 97%밖에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투과가 되는 일정량의 자외선 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100% 모든 피부를 선크림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블럭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을 한 그룹과 사용을 하지 않은 그룹 간에 비타민 D의 결핍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을 해서 마스크 안 가린 얼굴에 선크림 발라야 되네요. 근데 저희 가끔 물 마실 때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제 차를 운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계속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마스크 써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은 또 잘 지워져요. 그래서 계속 덧바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비타민 D 결핍이 오지 않는다. 또 일부 논문에서는 뭐 구루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논문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비타민 D를 아주 유의하게 결핍이 생길 정도로 차단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발라주시고 대신에 겨울철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는 계절에서는 북반구에서는 겨울철에 비타민 D를 조금 영양제 형태로 섭취를 해주시면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크림은 몇 살부터 바를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여러 가지 후기를 보면은 돌 이후에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찾아보고 말씀을 같이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죄송합니다. 딸기팔군인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무기자차 분류되어 있는데 요즘은 혼합자차라고 그래서 각각에서 장점을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뒤에 보면은 성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표를 보시고 아까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징크 옥사이드랑 다시 한번 보면은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면 물리적 차단제. 그다음에 이러한 성분들이 있으면
유기자차, 화학적 차단제라고 보시고 각각의 성분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탐의 재앙님,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지수는 결국에는 SPF 30 정도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A 2 포지티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플러스 2 정도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한 선크림은 요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도 그렇게 사려고 합니다. 스틱 차단 제품 쓰는데 투명한 제품도 효과가 있는지, 투명한 제품도 거기 앞에 SPF, PA 지수를 보시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요 용도에 맞춰서 이 취급님께서 혹시 일상생활을 밖에를 잘 안 나가신다 그러면 15에서 30 사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틴 차단 제품이 투명하건 하얗건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먹는 자외선 차단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뭐 먹고 있고, 뭐 화이트 토마토 성분이 들어있어서 엄청 비싸고 엄청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FDA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먹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보조제는 오래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비타민처럼 먹는 자외선 차단제도 굉장히 오래 먹어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자외선 차단제,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혼합이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피부 노화가 방지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지, 정말로 차단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를 먹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 타입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타입은 효과가 없다?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한동안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스프레이 타입을 사용을 하실 거면 바르는 타입을 쓰시고, 예를 들면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나서 물을 닦았지만 이렇게 뭔가 제대로 바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을 닦고 나서. 그랬을 경우에 얼룩덜룩해지지 않게, 그럴 경우에서는 물놀이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했을 때 땀난 부분에 잘 닦고 바르시기에는 스프레이 타입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선크림, 선로션, 선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제형들을 골라서 SPF와 PA 지수를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금님, 효과만 있으면 대박이지만, 말씀 또 드리지만 FDA에서 공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양제다라고 비싼 영양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브영에 가서 언니와 상담을 하고 아이들 제품을 많이 사는 편인데, 아이들 제품은 무기자차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피부가 아무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안 쓰기 위해서 백탁 현상이 조금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SPF 지수를 속여서 요즘 문제가 된 제품들이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 구입하시기 전에 SPF 지수를 조작을 한 메이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FDA 통과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가 물론 굉장히 공신력이 있지만 FDA에서 통과를 해서 무조건 좋다, 안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조금 장난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롱다리 코코님,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인데 팔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가족용 IPL 기기로 레이저 해줘도 될까요? 레이저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손바닥에 점이 있고 얼굴에 점이 있어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딸 레이저 좀 해줄래?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이 통증을 참을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상회한다. 그럴 경우에서는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팔다리에 털이 너무 많다면은 가정용 IPL 기기가 문제가 없다면 사용을 해 주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의료 기기들은 집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 보시고 괜찮으면 범위를 넓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데 언니 말만 듣고 샀던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같이 지식을 좀 넓혀가고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윤작에서 나온 무기자차 제품을 저희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선크림을 솔직히 여기저기 화장품을 사면서 샘플 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제가 쓴 제품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두 제품이 있다면, 하나는 알마니 코스메틱에서 나오는 선크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성분은 제가 실은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화장하기 전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다음에 살짝의 밀림이 있는데 샹테카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선크림을 선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거기께 흔들어서 써야 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편안한데 문제는 쪼끔 화장을 하면서 살짝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을 많이 평소에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제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한번 저랑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로 너무너무 정들었던 저의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국제진료소 김규현 교수가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 김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어디를 가느냐 혹시 궁금하신가요? 저는 퇴사를 해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비욘디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홍해걸 선생님한테도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도 계속 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회사를 간다고 해서 주변에 소아과 환자들 상담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의 분과 전문의 자격증이라든지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이라든지 의사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백신이라든지 감염 쪽 공부를 계속 어쨌든 학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앞길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수 자를 떼고 회사원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는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